회장의 연설 도중이었습니다. 1층 응급실에서 비명이 터졌어요. 서윤의 몸이 순간적으로 긴장했습니다. 응급실 무장한 순간 개원식장이 아수라장이 됐어요.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며 출구로 뛰었습니다. 하지만 출입구는 이미 막혀 있었죠. 검은 복면을 쓴 남자들이 서 있었어요. 모두 꿇어. 굵은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테러 조직의 수장이었죠. 탕! 천장에 총알이 박혔습니다. 사람들이 바닥에 엎드렸죠. 조용히 해. 우리가 원하는 건 하나야. 박진혁 회장. 회장을 가리켰습니다. 서윤은 본능적으로 회장 앞을 막았어요. 비켜. 아가씨. 안 됩니다. 서윤의 눈은 날카롭게 빛났죠. 용감하네. 하지만 소용없어. 그가 손짓하자 부하들이 서윤에게 다가왔어요. 서윤은 가만히 거리를 재고 있었죠. 3m, 2m, 지금 오른발로 첫 번째 남자의 무릎을 찼습니다. 퍽! 그가 비틀거렸죠. 동시에 왼손으로 그의 총을 빼앗았어요. 돌아서며 두 번째 남자의 턱을 팔꿈치로 가격했습니다. 불과 2초였어요. 두 명이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뭐야? 재훈의 눈이 커졌어요. 다른 부하들도 당황했죠. 서윤은 빼앗은 총을 바닥에 던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회장 앞에 섰어요. 한 발자국도 더 오지 마세요. 그가 이를 갈았어요. 응급실에 인질이 25명이야. 30분 안에 박진혁이 오지 않으면 한 명씩 죽일 거야. 시간 없어. 박 회장. 이 위기의 상황을 어떻게 그녀가 헤쳐나갈지, 그리고 비서인 그녀는 도대체 정체가 무엇인지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흥미진진하실 겁니다. 시작하겠습니다. 2025년 10월 서울의 아침은 차가웠습니다. 송파구에 우뚝 솟은 대한제약그룹 본사 건물 35층 회장실 앞 복도는 텅 비어 있었어요. 새벽 6시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한 여성이 걸어 나왔습니다. 강서윤, 32살, 입사 3개월 차 신입 비서였죠. 깔끔한 단발머리가 흔들렸어요. 정갈한 검은색 정장이 그녀의 날씬한 몸에 딱 맞았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직장인이었죠.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달랐어요. 어딘가 날카로운 기운이 숨어 있었습니다. 오늘도 일찍 오셨네요. 강 비서님. 경비원이 인사했지만 서윤은 그저 고개만 살짝 숙였어요. 말없이 회장실로 향했습니다. 커피 향이 복도를 채웠어요. 서윤이 매일 아침 준비하는 것이었죠. 회장님이 좋아하는 콜롬비아산 원두, 정확히 93도의 물, 2분 30초 동안 우려낸 완벽한 한 잔. 그녀는 서류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일정표, 결제 서류, 보고서들 순서대로, 중요도대로, 시간대로 완벽하게. 7시 정각 엘리베이터가 다시 열렸어요. 박진혁 회장이 나타났습니다. 65살의 노인이었지만 그의 걸음걸이는 젊은 사람보다 더 당당했죠. 회색 정장이 그의 차가운 인상을 더욱 부각시켰어요. 오늘 일정. 짧은 명령이었습니다. 서윤은 준비한 파일을 건넸어요. 9시 이사회. 11시 신약 개발팀 보고. 오후 2시 메디컬 센터 방문. 4시. 순서가 틀렸어. 회장의 목소리가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서윤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하지만 금세 진정했죠.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일이 해결되나? 다시. 회장은 서류를 책상에 내던졌습니다. 서윤은 묵묵히 서류를 주었어요. 순간 마음속 깊은 곳에서 뭔가가 꿈틀거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참았어요. 늘 그래왔듯이. 점심시간 직원 식당은 북적였습니다. 서윤 씨, 괜찮아요? 선배 비서인 정민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서윤은 된장찌개를 한 숟가락 떴습니다. 네, 괜찮아요. 회장님이 오늘도 심하셨다면서요? 이사회에서 기획팀 막내가 울었대요. 그런 일이 있었군요. 서윤의 대답은 담담했습니다. 정민이 한숨을 쉬었어요. 어떻게 버티는지 모르겠어요. 이전 비서들은 평균 2달도 못 버텼는데. 익숙해지면 괜찮아요. 서윤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어딘가 쓸쓸해 보였죠. 화장실로 들어간 서윤은 문을 잠갔어요. 거울을 보며 어깨를 주물렀습니다. 셔츠 소매를 살짝 걷어 올리자 오래된 상처가 보였어요. 총상 흔적이었습니다. 그녀의 눈앞에 갑자기 과거가 펼쳐졌어요. 3년 전 그날 밤 산악지대는 칠흑 같은 어둠에 쌓여 있었습니다. 특수부대 7팀이 조용히 움직였어요. 서윤은 박하은 대위 바로 뒤를 따랐죠. 강 중사,
3시 방향 확인. 이상 없습니다, 대위님. 하은 대위의 손짓에 부대원들이 멈췄어요. 뭔가 이상했습니다. 너무 조용했죠. 그때였어요. 매복이다. 총성이 울렸습니다. 사방에서 불꽃이 튀었어요. 서윤은 바위 뒤로 몸을 숨겼지만 이미 늦었죠. 폭발물이 터졌습니다. 으악, 서윤이 쓰러졌어요. 다리에 파편이 박혔습니다. 움직일 수가 없었죠. 서윤아. 하은 대위가 뛰어왔습니다. 총알이 빗발쳤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어요. 서윤을 끌어안고 안전한 곳으로 끌었죠. 대위님, 위험해요. 닥쳐. 하은이 소리쳤습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수류탄이 굴러왔습니다. 하은은 서윤을 힘껏 밀었어요. 대위님. 폭발음과 함께 하은의 몸이 공중으로 떠올랐습니다. 서윤은 비명을 질렀어요. 하은이 쓰러진 곳으로 기어갔죠. 대위님. 대위님. 하은의 군복은 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숨이 가빠졌어요. 서윤의 손을 잡으며 간신히 말했죠. 서윤아, 우리 아버지. 말하지 마세요. 헬기가 곧 와요. 아버지가 혼자시다. 누군가 곁을. 하은의 손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서윤은 울부짖었어요. 하은의 인식표가 손에서 떨어졌죠. 대위님. 대위님. 서윤은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화장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창백했어요.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죠. 급하게 닦아냈습니다. 대위님, 오늘도 약속 지키고 있어요.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밤 9시 서윤의 원룸 아파트, 작은 방이었지만 깔끔했어요. 벽 한쪽에 액자가 걸려 있었습니다. 박하은 대위의 사진이었죠. 군복을 입고 환하게 웃는 모습. 서윤은 사진 앞에 서서 경례를 했어요. 대위님, 보고 드립니다. 오늘도 아버님은 무사하셨습니다. 노트북을 켰습니다. 화면에 박진혁 회장의 일정과 동선이 떴어요. 위험 요소를 하나하나 체크했죠. 병원 방문 시 보안, 회의실 비상구, 엘리베이터 점검 시간 꼼꼼히 분석한 후 서윤은 일어났어요. 운동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팔굽혀펴기, 윗몸 일으키기, 스쿼트 멈추지 않고 1시간. 땀이 비 오듯 쏟아졌어요. 그 다음은 격투 훈련이었습니다. 허공에 주먹을 날렸어요. 발차기, 팔꿈치, 무릎 모든 동작이 정확했죠. 특수부대 시절 그대로였습니다. 침대 밑을 열었어요. 비밀 수납 공간이 나타났습니다. 전술 라이프, 응급 의료 키트, 방탄조끼 모두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었죠. 언제든 준비되어 있어야 해. 서윤은 장비를 점검한 후 다시 닫았습니다. 다음날 아침 회장실, 서윤이 청소를 하던 중이었어요. 책상 서랍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평소와 달랐죠. 조심스럽게 열어보니 편지 한 통이 있었어요. 딸을 잃은 고통이 어떤지 이제 제대로 느껴보시죠. 서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협박 편지였어요. 즉시 보안팀에 연락했죠. 이 차장님, 회장실에서 수상한 편지를 발견했습니다. 이동현 보안팀 차장이 왔어요. 편지를 보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또 이런 거네요. 자주 있는 일이에요. 자주요? 회장님이 워낙 적이 많으시잖아요. 신경 쓰지 마세요. 이동현이 편지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하지만 서윤의 직감은 달랐어요. 뭔가 심상치 않았죠. 이 편지는 다른 것들과 달랐습니다. 그날 밤 회장실에는 회장과 서윤만 남아 있었어요. 서윤이 차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회장은 서류를 보다가 고개를 들었어요. 왜 이 일을 선택했나? 갑작스러운 질문이었습니다. 서윤은 잠시 멈췄어요. 지켜야 할 것이 있어서요. 지켜야 할 것. 회장이 서윤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이 처음으로 부드러워졌어요. 뭔가 더 묻고 싶은 듯 했지만 결국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수고했소. 짧은 한마디였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온기가 있었어요. 두 사람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반짝였어요. 수많은 불빛들이 별처럼 빛났죠. 하지만 그 화려함 속에서도 두 사람은 각자의 외로움을 품고 있었습니다. 서윤은 생각했어요. 대위님, 아버님도 많이 외로우신가 봐요. 제가 더 잘 지켜드릴게요. 회장은 생각했죠. 이 아이는 뭔가 다르다. 하은이를 닮은 건가? 밤은 깊어갔습니다. 며칠 후 서윤은 회장의 일정을 다시 확인했어요. 다음 주에 메디컬 센터 신관 개원식이 있었죠. 많은 사람이 모이는 자리였습니다. 위험할 수 있어. 서윤은 병원 도면을 꺼냈어요. 비상구, 엘리베이터, 계단, 모든 동선을 머릿속에 입력했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야 했습니다. 그때 전화가 울렸어요. 강 비서님, 회장님이 부르십니다.
서윤은 서둘러 회장실로 갔습니다. 회장이 창가에 서 있었어요. 뒷모습이 쓸쓸해 보였죠. 다음 주 병원 개원식 준비는 잘 되고 있나? 네, 완벽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곳은 특별한 곳이오.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서윤은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내 딸이 마지막으로 일했던 병원 근처요. 군 병원 응급실에서 의무병들을 도왔다고 들었소. 서윤의 가슴이 뛰었어요. 그곳은 하은 대위가 휴가 중에 자원봉사를 했던 병원이었습니다. 서윤도 함께 갔었죠. 하은 대위는 늘 그랬어요. 쉬는 날에도 누군가를 돕고 있었죠. 좋은 분이셨겠네요. 서윤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회장이 돌아봤어요. 그래. 너무 좋은 아이였지. 그래서 더 미안하고. 말을 끝맺지 못했습니다. 서윤은 가슴이 먹먹했어요. 하은 대위의 마지막 모습이 또다시 떠올랐죠. 대위님, 아버님이 이렇게 그리워하고 계세요. 서윤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지금 당장 모든 걸 말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었죠. 먼저 회장을 완벽하게 지켜야 했습니다. 그날 밤 서윤은 다시 하은 대위의 사진 앞에 섰어요. 대위님,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아버님을 꼭 지킬게요. 그리고 때가 되면 대위님의 마지막 메시지를 전할게요. 인식표를 꺼내 들었습니다. 차가운 금속이 손에 닿았어요. 하지만 서윤의 마음은 뜨거웠죠. 창밖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빗방울이 창문을 두드렸어요. 마치 누군가 문을 두드리는 것 같았죠. 서윤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 어딘가에서 위험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메디컬 센터 신관 개원식 날이 밝았습니다. 서윤은 새벽 5시에 일어났어요. 평소보다 1시간 더 일찍이었죠. 검은 정장을 입으며 거울을 봤습니다. 허리춤에 숨긴 작은 전술 나이프가 보이지 않는지 확인했어요. 오늘은 왠지 불안해. 직감이 그녀를 찌르고 있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시간은 오전 9시였어요. 송파구 한복판에 우뚝 선 20층짜리 신축 건물이었죠. 대한제약이 500억을 투자해 만든 최첨단 의료시설이었습니다. 회장님, 도착하셨습니다. 서윤이 차 문을 열었어요. 박진혁 회장이 내렸습니다. 평소보다 표정이 부드러웠죠.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으니까요. 준비는 다 됐나? 네, 완벽합니다. 로비는 화려했어요. 거대한 샹들리에가 빛났고 붉은 리본이 곳곳에 걸려 있었죠.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서윤은 주변을 살폈어요. 비상구 3개, 엘리베이터 6대, 계단 위치, 모든 것을 머릿속에 입력했죠. 경호원들의 배치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부족했어요. 1층 응급실 쪽이 너무 허술해. 그때였습니다. 지하 주차장에 검은 SUV 5대가 들어왔어요. 조용히 마치 그림자처럼 첫 번째 차에서 한 남자가 내렸습니다. 유재훈, 45살, 왼쪽 얼굴에는 화상 흉터가 있었어요. 눈빛은 얼음처럼 차가웠죠. 검은 가죽 재킷을 입은 그의 뒤로 20명의 부하들이 따랐습니다. 오늘이다. 재훈의 목소리는 낮고 거칠었어요. 주머니에서 낡은 사진을 꺼냈습니다. 젊은 여성이 환하게 웃고 있었죠. 미선아, 오늘 내 복수를 해줄게. 사진 뒤에는 날짜가 적혀 있었어요. 2010년 3월 15일, 임상시험 참가 동의서 서명일. 재훈은 부하들을 둘러봤습니다. A팀은 응급실로, B팀은 로비 출입구 봉쇄. 15분 안에 끝낸다. 알겠습니다, 형님. 부하들이 흩어졌어요. 각자 정해진 위치로 움직였죠. 철저하게 계획된 작전이었습니다. 한편 개원식장은 화기애애했어요. 박진혁 회장이 연단에 올랐습니다. 박수가 쏟아졌죠. 서윤은 무대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어요. 오늘은 의미 있는 날입니다. 이 병원이 많은 생명을 구하길. 회장의 연설 도중이었습니다. 으악! 1층 응급실에서 비명이 터졌어요. 서윤의 몸이 순간적으로 긴장했습니다. 근육이 단단해졌죠. 전투 본능이 깨어났어요. 뭐야? 무슨 일이지?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쿵, 쿵. 응급실 쪽에서 둔탁한 소리가 났어요. 그리고 잠시 후 한 남자가 로비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얼굴에 피가 흐르고 있었죠. 테러다! 응급실에 무장한 사람들이! 순간 개원식장이 아수라장이 됐어요.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며 출구로 뛰었습니다. 하지만 출입구는 이미 막혀 있었죠. 검은 복면을 쓴 남자들이 서 있었어요. 모두 꿇어. 굵은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유재훈이었죠. 그는 총을 들고 있었어요. 이동현 보안팀장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당신들 뭐야? 여기가 어디라고?
탕 총소리가 울렸어요. 천장에 총알이 박혔습니다. 사람들이 바닥에 엎드렸죠. 조용히 해. 우리가 원하는 건 하나야. 박진혁! 재훈이 회장을 가리켰습니다. 서윤은 본능적으로 회장 앞을 막았어요. 비켜, 아가씨. 안 됩니다. 서윤의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하지만 그녀의 눈은 날카롭게 빛났죠. 재훈이 비웃었습니다. 용감하네. 하지만 소용없어. 재훈이 손짓하자 부하들이 서윤에게 다가왔어요. 서윤은 가만히 있었습니다. 거리를 재고 있었죠. 3m, 2m, 지금. 서윤이 움직였어요. 오른발로 첫 번째 남자의 무릎을 찼습니다. 퍽! 그가 비틀거렸죠. 동시에 왼손으로 그의 총을 빼앗았어요. 돌아서며 두 번째 남자의 턱을 팔꿈치로 가격했습니다. 불과 2초였어요. 두 명이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뭐야. 재훈의 눈이 커졌어요. 다른 부하들도 당황했죠. 서윤은 빼앗은 총을 바닥에 던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회장 앞에 섰어요. 한 발자국도 더 오지 마세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살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재훈이 이를 갈았어요. 응급실에 인질이 25명이야. 30분 안에 박진혁이 오지 않으면 한 명씩 죽일 거야.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상황은 응급실 장악 완료했습니다. 환자 15명, 의료진 10명 확보했습니다. 재훈이 시계를 봤어요. 30분. 시간 없어. 박 회장. 박진혁 회장이 앞으로 나서려 했습니다. 내가 가겠소. 죄 없는 사람들을. 안 됩니다. 서윤이 막았어요. 그녀는 회장을 돌아봤습니다. 제가 먼저 가서 확인하겠습니다. 인질들의 안전을 확인하고 협상을 시도해보겠습니다. 강비서, 위험해요. 이동현이 말렸지만 서윤은 이미 결심했어요. 벽에 걸린 간호사 가운을 집었습니다. 빠르게 입었죠. 그리고 응급 카트를 끌고 응급실로 향했어요. 재훈이 비켜섰습니다. 30분이야. 제 시간에 오지 않으면. 서윤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카트를 밀며 걸어갔죠. 응급실 문이 열렸습니다. 안은 지옥이었어요. 환자들이 바닥에 앉아 떨고 있었습니다. 의료진들은 벽에 몰려 있었죠. 무장한 남자 8명이 총을 들고 서 있었어요. 뭐야 너? 리더로 보이는 남자가 물었습니다. 서윤은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의료 물품 가져왔어요. 다친 환자들이 있다고 해서 그딴 거 필요 없어. 나가. 서윤은 카트를 밀며 천천히 다가갔어요. 남자가 총을 들었습니다. 한 발자국만 더 오면 쏜다. 서윤이 멈췄어요. 그리고 갑자기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 환자 한 명이 당뇨 쇼크 같아요. 인슐린만이라도. 남자가 다가왔어요. 총구가 서윤의 머리를 향했죠. 일어나. 당장 나가지 않으면. 그 순간이었습니다. 서윤의 손이 번개처럼 움직였어요. 총을 옆으로 쳐냈습니다. 동시에 일어나며 정수리를 남자의 턱에 박았죠. 퍽! 남자가 뒤로 넘어졌어요. 서윤은 카트에서 제세동기를 꺼냈습니다. 전원을 켰어요. 윙! 충전 소리가 났죠. 뭐 하는 거야? 두 번째 남자가 달려왔습니다. 서윤은 제세동기 패드를 그의 가슴에 붙였어요. 클리어. 전기 충격이 가해졌습니다. 남자가 경직되며 쓰러졌어요. 세 번째 남자가 총을 겨눴습니다. 서윤은 산소통을 발로 찼어요. 통이 굴러가며 남자의 다리를 쳤죠. 균형을 잃는 순간 서윤이 달려들었습니다. 손목을 잡고 비틀었어요. 총이 떨어졌죠. 이어서 무릎으로 복부를 가격했습니다. 으어! 링거 스탠드를 잡았어요. 네 번째 남자를 향해 휘둘렀습니다. 쨍! 금속 소리와 함께 남자가 쓰러졌죠.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가 동시에 덤벼들었어요. 서윤은 침대를 방패로 썼습니다. 총알이 매트리스에 박혔죠. 침대를 밀며 돌진했어요. 두 남자가 침대에 치여 넘어졌습니다. 수술 카트에서 메스를 집었어요. 번쩍이는 칼날이 공중을 갈랐습니다. 일곱 번째 남자의 손목을 정확히 맞췄어요. 총이 떨어졌죠. 아! 마지막 남자가 인지를 붙잡았습니다. 움직이면 이 여자를 쏜다. 젊은 간호사였어요. 얼굴이 창백했죠. 서윤이 손을 들었습니다. 알겠어요. 진정하세요. 천천히 다가갔어요. 남자는 긴장했죠. 총구가 떨렸습니다. 3m, 2m. 멈춰. 서윤이 갑자기 왼쪽을 봤어요. 뒤에. 남자가 반사적으로 돌아봤습니다. 그 찰나였어요. 서윤이 점프했습니다. 공중에서 몸을 돌려 뒤돌려 차기를 날렸죠. 남자의 관자놀이를 정확히 맞췄어요. 툭!
남자가 쓰러졌습니다. 5분이었어요. 8명을 제압하는데 걸린 시간이었죠. 서윤은 거친 숨을 내쉬었습니다. 팔에서 피가 흘렀어요. 언제 다친지도 몰랐죠. 모두 괜찮으세요? 인질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 의사가 다가왔습니다. 당신 대체 누구? 그보다 응급 환자부터 봐주세요. 서윤은 쓰러진 조폭들을 가리켰어요. 이 사람들도 치료가 필요해요. 머리 외상이 있을 수 있으니 CT 찍어보세요. 의사가 놀란 눈으로 봤습니다. 의학 지식도 있으신가요? 서윤은 대답 대신 환자들을 돌봤어요. 한 할머니가 가슴을 잡고 있었습니다. 서윤이 다가갔죠. 심장이 아프세요? 네, 숨이. 서윤은 즉시 산소 마스크를 씌웠어요. 맥박을 확인했죠. 빈맥이네요. 니트로글리세린 있어요? 간호사가 약을 가져왔습니다. 서윤이 할머니 혀 밑에 약을 넣었어요. 천천히 숨 쉬세요. 금방 나아질 거예요. 노련한 의료진 같았습니다. 모든 것이 CCTV에 찍히고 있었어요. 로비에서 박진혁 회장과 직원들이 화면을 보고 있었죠. 모두 입을 벌렸습니다. 저게 우리 강 비서가 맞나? 말도 안 돼. 박진혁 회장의 눈이 흔들렸어요. 평범한 비서라고 생각했던 여성이 특수부대 요원처럼 싸웠습니다. 게다가 의료 지식까지 완벽했죠. 강 비서, 당신 대체 누구요? 회장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재훈이 다가왔어요. 박 회장, 잘 봤소? 당신 비서가 내 부하들을 다 쓰러뜨렸어. 대단하군. 재훈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일 뿐이요. 편지를 하나 던졌어요. 회장이 펼쳐봤죠. 15년 전 당신 회사 신약이 내 아내를 죽였소. 임상시험이라는 이름으로. 기억나시오? 유미선 28살이었지. 회장의 얼굴이 굳었어요. 그 사건은 법적으로 문제없다? 그래. 당신들은 늘 그렇게 말하지. 하지만 내 아내는 죽었어. 딸을 잃은 당신이라면 내 고통을 알 거요. 재훈이 돌아섰습니다. 다음엔 당신이 가장 아끼는 것을 빼앗을 거요. 준비하시오. 재훈과 부하들이 사라졌어요. 경찰 사이렌이 가까워졌습니다. 서윤이 응급실에서 나왔어요. 팔을 붕대로 감고 있었죠. 회장이 다가왔습니다. 강 비서, 네, 회장님. 두 사람이 마주봤어요. 회장의 눈에는 의심과 놀라움이 가득했죠. 당신 설명이 필요할 것 같소? 서윤은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죠. 그냥 비서입니다. 비서가 저렇게 싸울 수 있소? 운이 좋았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회장도 알았죠. 하지만 더 묻지 않았어요. 대신 다른 질문을 했습니다. 유미선, 그 이름 아시오? 서윤의 눈이 흔들렸어요. 알고 있었습니다. 3년 전 박하은 대위와 함께 조사했던 사건이었죠. 대한제약 신약 임상시험 부작용 사망자. 하지만 증거 부족으로 묻혔던 사건이었어요. 들어본 것 같아요. 그래요. 회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15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날 찾아오는구나.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현장을 정리하기 시작했죠. 부상자들이 병원으로 이송됐어요. 서윤은 창밖을 봤습니다. 대위님, 이 사건 생각보다 복잡해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끝까지 아버님을 지킬게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오늘은 시작일 뿐이었어요.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였죠. 병원 사건이 있은 지 이틀이 지났습니다. 회장실의 공기는 무거웠어요. 서윤은 평소처럼 서류를 정리했지만 손이 자꾸 떨렸죠. 박진혁 회장의 시선이 계속 그녀를 향했습니다. 강 비서, 짧은 부름이었어요. 서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회장님, 앉으시오. 회장이 소파를 가리켰어요. 서윤은 천천히 앉았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죠. 당신의 이력서를 다시 봤소. 회장이 파일을 펼쳤어요. 서울대 경영학과 졸업, 영어와 중국어 능통, 비서 자격증 보유, 완벽한 이력이지. 하지만 회장의 눈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여기 어디에도 당신이 8명의 무장한 남자를 제압할 수 있다는 내용은 없소. 서윤의 입술이 마르기 시작했어요. 목구멍이 타들어갔죠. 저는 진실을 말해주시오. 회장의 목소리에는 위험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간절함도 느껴졌어요. 서윤은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어디까지 말해야 하지? 대위님과의 관계는 아직은. 한편 서울 외곽의 한 폐공장, 유재우는 어두운 사무실에서 노트북을 보고 있었어요. 화면에는 강서윤의 사진과 정보가 떴죠. 형님, 찾았습니다. 부하가 들어왔어요. 손에는 서류 뭉치가 있었습니다. 그 여자 전직 특수부대였습니다. 707 특임대 출신이에요.
재훈의 눈이 빛났어요. 특수부대라. 그래서 그렇게 싸울 수 있었군. 더 중요한 건요. 상관이 박하은 대위였다는 겁니다. 재훈이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얼굴에 묘한 미소가 떠올랐어요. 박하은. 그 이름 기억나는군. 3년 전 그 작전, 부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형님이 만든 함정에 걸렸던 부대요. 재훈이 창밖을 봤어요. 회색 하늘이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죠. 운명이란 게 있다면 이게 바로 그거겠지. 박진혁을 노렸는데 그 딸의 부하까지 엮여 있다니. 그는 다시 돌아섰습니다. 다음 목표는 대한제약연구소다. 신약 데이터를 손에 넣어라. 회장실로 돌아가 봅시다. 서윤은 마침내 입을 열었어요. 군 복무를 했습니다. 군 복무? 네. 특수 임무를 수행하는 부대였어요. 자세한 건 기밀이라. 서윤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서 그렇게 싸울 수 있었군. 그럼 왜 우리 회사에? 서윤의 가슴이 조여왔어요. 진실을 말하고 싶었죠. 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제대 후 평범한 삶을 살고 싶었어요. 그리고 인연이 있어서요. 애매한 대답이었습니다. 회장은 서윤을 뚫어지게 봤어요. 뭔가 더 있다는 걸 느꼈죠. 침묵이 흘렀습니다. 회장이 갑자기 일어나 창가로 갔어요. 등을 보이며 말했습니다. 나에게도 군인이었던 가족이 있었소. 서윤의 숨이 멎었어요. 딸이었지. 자랑스러웠소. 하지만 회장의 어깨가 축 처졌습니다. 3년 전 작전 중에 전사했어. 29살이었지. 서윤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손톱이 손바닥에 박힐 정도로 주먹을 쥐었죠. 많이 그리우시겠네요. 그리움이라. 회장이 돌아봤어요. 눈가에 깊은 주름이 보였습니다. 마지막 만남이 싸움이었소. 군대 가지 말라고, 위험하다고 소리쳤지. 하은이는 아버지는 절 믿지 않으세요라며 울면서 나갔어. 서윤의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그날을 기억했습니다. 하은 대위가 얼마나 울었는지, 아버지에게 인정받고 싶어 했는지, 그게 마지막이었소. 장례식에서도 제대로 울지도 못했어.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윤은 일어났어요. 가방에서 뭔가를 꺼낼까 망설였죠. 하지만 다시 손을 걷었습니다. 아직이야. 모든 위험이 사라진 다음에. 그때 전화가 울렸어요. 회장님, 연구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동현 차장의 목소리였죠. 보안 시스템에 이상이 감지됐다고 합니다. 서윤이 벌떡 일어났어요. 제가 가보겠습니다. 강 비서가요? 네.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밤 10시 대한제약연구소. 건물은 조용했어요. 야간 경비원 2명만 입구를 지키고 있었죠. 서윤은 뒷문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두운 복도를 걸었어요. 발소리를 죽였죠. 군인의 걸음걸이였습니다. 3층 서버실 앞. 문이 살짝 열려 있었어요. 이상했습니다. 서윤은 벽에 붙어 안을 살폈죠. 검은 옷을 입은 3명이 있었어요. 서버를 열고 뭔가를 찾고 있었습니다. 서윤은 조용히 다가갔어요. 첫 번째 남자의 목을 조르며 쓰러뜨렸습니다. 소리 없이. 두 번째가 돌아봤어요. 서윤의 손날이 그의 목을 쳤습니다. 툭! 쓰러졌죠. 세 번째 남자가 총을 뽑았어요. 움직이지 마. 서윤이 손을 들었습니다. 남자가 비웃었어요. 유재훈 형님이 전화라고 했어. 서윤의 눈이 차가워졌습니다. 뭘? 박하은의 죽음, 우리가 만든 거라고. 순간 서윤의 안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분노가 폭발했어요. 뭐라고? 그 작전 정보를 흘린 게 우리였다고.
테러리스트들한테 말이야. 서윤이 이를 갈았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그래서 대위님이 그래, 내 상관은 우리 때문에 죽은 거야. 남자가 도망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서윤이 더 빨랐어요. 뒤에서 덮쳐 바닥에 내리쳤죠. 왜 그런 짓을? 돈이지 뭐. 중국 쪽에서 큰 돈을 줬거든. 서윤의 주먹이 날아갔습니다. 남자의 코가 부러졌어요. 피가 튀었죠. 대위님은 그렇게 죽을 사람이 아니었어. 눈물이 흘렀습니다. 분노와 슬픔이 뒤섞였어요. 경비원들이 달려왔습니다. 무슨 일이야? 서윤은 일어났어요. 손에 피가 묻어 있었죠. 경찰을 부르세요. 침입자들입니다. 집으로 돌아온 서윤은 무너졌어요. 박하은 대위의 사진 앞에 주저앉았습니다. 대위님, 그들이었어요. 당신을 죽게 만든 게 오열했습니다. 3년 동안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어요. 제가 복수할게요. 꼭 그놈들을. 하지만 동시에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아버님도 지킬게요. 더 열심히, 더 강하게. 다음 날 아침, 회장실에 서윤이 들어왔어요. 눈이 부어 있었죠. 회장이 눈치챘습니다. 어제 연구소 일 들었소? 죄송합니다. 막지 못했어요. 아니요. 잘했소. 회장이 서윤에게 다가왔어요. 강비서, 당신 눈에 복수심이 보이요. 서윤이 놀랐습니다. 저는 괜찮소. 나도 그런 눈을 가져봤으니까. 회장이 서윤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하지만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낳을 뿐이요. 내가 15년 동안 배운 거지. 서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장이 창밖을 봤어요. 그래도 누군가를 지키고 싶은 마음은 이해하오. 내 딸도 그랬으니까. 순간 서윤의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대위님과 정말 닮으셨어요, 회장님. 그날 밤 서윤은 결심했습니다. 유재훈과 그의 조직을 막을 거예요. 박진혁 회장을 지킬 거고요. 그리고 언젠가 모든 진실을 밝힐 거예요. 하은 대위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토요일 밤 11시 유재훈은 어두운 창고에서 부하들을 둘러봤어요. 15명의 정예 조직원들이 검은 옷을 입고 서 있었죠. 오늘이 진짜 시작이다. 재훈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연구소 도면이 펼쳐져 있었어요. 목표는 대한제약의 신약 메디셀 -X 데이터다. 암치료 혁신 기술이지. 특허 가치만 5천억이야. 부하 중 하나가 물었어요. 형님, 경비는요? 주말 야간엔 경비원 5명뿐이다. 연구원도 3명만 남아있을 거야. 재훈이 시계를 봤습니다. 11시 30분이었죠. 어팀은 정문, B팀은 뒷문, C팀은 옥상. 동시에 진입한다.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재훈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그 여자가 올 거야. 강서윤, 조심해라. 보통이 아니다. 한편 서윤의 원룸. 서윤은 갑자기 눈을 떴어요. 전화가 울리고 있었죠. 강 비서님, 연구소에 비상이에요. 경비원의 다급한 목소리였습니다. 서윤은 벌떡 일어났어요. 무슨 일이죠? 무장한 사람들이. 으악! 전화가 끊겼습니다. 서윤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옷을 갈아입으며 장비를 챙겼죠. 전술 라이프, 방탄조끼, 응급키트. 경찰이 오려면 20분. 버텨야 해. 자정, 대한제약 연구소. 건물은 불길한 정적에 쌓여 있었어요. 정문 경비 초소는 텅 비어 있었죠. 서윤은 비상 통로로 들어갔습니다. 1층 로비. 쓰러진 경비원들이 보였어요. 다행히 숨은 쉬고 있었죠. 서윤은 조심스럽게 계단을 올랐습니다.
2층 화학 저장고 앞. 목소리가 들렸어요. 서버실은 4층이야. 빨리 가자. 조폭 5명이 복도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서윤은 숨을 죽였어요. 그리고 조용히 따라갔죠. 화학 저장고 문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각종 시약들이 가득했어요. 서윤의 눈이 빛났습니다. 이걸 이용하면 그녀는 큰 소리로 외쳤어요. 여기 있다. 조폭들이 돌아봤습니다. 전현이야. 5명이 화학 저장고로 뛰어들었어요. 서윤은 안쪽으로 도망쳤죠. 막다른 길이야. 이제 끝이다. 조폭들이 다가왔습니다. 서윤이 액체 질소 탱크를 열었어요. 하얀 연기가 퍼졌습니다. 영하 196도의 차가운 기체가 공간을 채웠죠. 뭐야? 안 보여. 서윤은 연기 속에서 움직였어요. 첫 번째 조폭의 다리를 걷어찼습니다. 쿵! 넘어졌죠. 두 번째가 총을 쏘려 했어요. 서윤이 바닥에 부식성 용액을 뿌렸습니다. 미끄러운 바닥에 조폭이 넘어졌어요. 으악! 뜨거워. 약한 농도였지만 피부가 따가웠죠. 세 번째 조폭이 달려들었습니다. 서윤은 소화기를 집었어요. 분말을 뿜었죠. 하얀 가루가 조폭의 얼굴을 덮었습니다. 캑! 숨이. 4번째와 5번째가 동시에 공격했어요. 서윤은 선반을 밀었습니다. 시약병들이 쏟아졌죠. 조폭들이 피하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그 틈에 서윤이 움직였습니다. 정확한 타격. 목명치, 관자놀이. 특수부대식 제압술이었어요. 5분 후 5명이 모두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서윤은 거친 숨을 쉬었어요. 어깨에서 피가 흘렀죠. 유리 조각에 베인 것 같았습니다. 3층 클린룸. 서윤은 다음 적들을 기다렸어요. 곧 발소리가 들렸죠. 2층에서 연락이 없어. 확인해봐. 4명의 조폭이 클린룸으로 들어왔습니다. 클린룸은 미로 같았어요. 좁은 복도, 이중문, 에어샤워 부스. 서윤은 이 구조를 완벽히 알고 있었죠. 첫 번째 조폭이 에어샤워 부스에 들어갔습니다. 서윤이 밖에서 버튼을 눌렀어요. 갑자기 고압 공기가 뿜어졌습니다. 으악! 조폭이 균형을 잃고 쓰러졌어요. 두 번째가 문을 열려 했지만 서윤이 이미 잠가뒀죠. 갇혔어. 세 번째와 4번째가 우회로로 갔습니다. 서윤은 실험실로 들어갔어요. 레이저 장비가 있었죠. 전원을 켰습니다. 붉은 레이저 빛이 복도를 가로질렀어요. 눈이 안 보여. 일시적 실명이었습니다. 서윤이 다가가 제압했어요. 4층 서버실 앞. 드디어 유재훈과 마주쳤습니다. 재훈은 혼자 서 있었어요. 손에는 권총이 있었죠. 드디어 만났군, 강서윤. 유재훈. 서윤의 목소리에 분노가 담겼습니다. 박하은의 부하였지? 알고 있어. 재훈이 웃었어요. 그녀를 죽게 만든 게 당신들이었어. 서윤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왜 그런 짓을? 복수야. 박진혁이 내 아내를 죽였으니 나도 그의 딸을 죽게 만든 거지. 순간 서윤의 마음이 움츠러들었습니다. 그게 복수라고요? 그래. 이제 너도 알겠지? 소중한 사람을 잃는 고통이 뭔지. 서윤이 한 걸음 다가갔어요. 대위님은 아무 죄가 없었어요. 내 아내도 마찬가지였어. 재훈이 총을 겨눴습니다. 하지만 서윤은 멈추지 않았어요. 쏠 거면 쏘세요. 하지만 회장님은 건드리지 마세요. 감동적이군. 죽은 상관의 아버지를 지키겠다고? 그때였어요. 그만. 박진혁 회장이 나타났습니다. 뒤에는 보안팀이 있었죠. 박진혁? 재훈의 눈이 이글거렸어요. 15년을 기다렸소. 유재훈 씨.
유미선 씨의 남편. 회장이 알아봤습니다. 재훈이 놀랐어요. 날 기억하는군. 어떻게 잊겠소? 그날 병원에서 무릎 꿇고 울던 당신을.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당신 회사 신약이 내 아내를 죽였소. 재훈이 소리쳤어요. 임상시험이라는 이름으로. 안전하다고 했잖아. 회장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그 사건은 법적으로 법이 내 아내를 살려주나? 당신도 딸을 잃었으면서. 재훈의 말에 회장이 흔들렸어요. 서윤이 둘 사이에 섰습니다. 그만하세요. 이런다고 아무도 돌아오지 않아요. 닥쳐. 넌 모르잖아. 압니다. 서윤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전 박하은 대위님을 잃었어요. 당신들 때문에. 재훈이 멈칫했습니다. 하지만 복수는 또 다른 비극만 만들 뿐이에요.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어요. 경찰이 가까워지고 있었죠. 재훈이 총을 내렸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야. 하지만 끝이 아니다. 비상구로 달려갔어요. 부하들과 함께 사라졌죠. 다음엔 당신 집에서 보자, 박 회장. 딸이 살던 그 한옥에서. 마지막 말이 복도에 울렸습니다. 연구소가 조용해졌어요. 회장이 서윤을 봤습니다. 강비서, 이제 말해주시오. 당신은 누구요? 서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병원 응급실. 서윤의 어깨 상처를 치료하고 있었습니다. 회장이 옆에 앉아 있었죠. 회장님. 서윤이 가방을 열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뭔가를 꺼냈습니다. 군인 인식표였죠. 박하은. 대위. 군번 1976-293. 회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이건 대위님의 인식표예요. 저는 대위님의 부하였습니다. 회장의 손이 떨렸습니다. 인식표를 받아들었어요. 하은이를 알았던 거요? 네. 3년 전 그날까지 함께 했어요. 서윤이 봉투를 하나 더 꺼냈습니다. 대위님이 마지막에 이걸 전해달라고. 편지였어요. 회장이 떨리는 손으로 펼쳤습니다. 아버지께 사랑합니다. 미안합니다. 늘 외로우셨죠? 제가 곁에 있어드리지 못해서. 누군가 아버지 곁을 지켜줄 사람을 보낼게요. 서윤이를 제 동생처럼 생각해 주세요. 하은 올림.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처음이었습니다. 그가 누군가 앞에서 우는 모습을 보인 것은. 하은아, 하은아. 서윤도 울었어요. 죄송해요. 더 일찍 전해드렸어야 했는데. 회장이 서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니요. 고맙소. 정말 고맙소. 두 사람은 한참을 울었어요. 상처받은 두 영혼이 서로를 위로했습니다. 창밖에는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죠. 병실은 조용했어요. 박진혁 회장은 딸의 편지를 다시 읽고 있었습니다. 눈가에 아직 눈물 자국이 남아 있었죠. 서윤 씨. 회장이 입을 열었어요. 서윤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은이가 당신을 동생처럼 여겼다니. 목소리가 떨렸어요. 서윤의 가슴도 뜨거워졌죠. 대위님은 항상 아버지 이야기를 하셨어요. 자랑스러워 하셨죠. 자랑스러워했다고? 회장이 놀랐습니다. 네. 우리 아버지는 대한민국 최고의 기업가라고요. 늘 그러셨어요. 회장의 어깨가 떨렸어요. 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난 최악의 아버지였소. 아니에요. 서윤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대위님은 아버지를 이해하셨어요. 단지 화해할 시간이 없었을 뿐이죠. 침묵이 흘렀습니다. 회장이 서윤의 손을 잡았어요. 거친 손이었지만 따뜻했죠. 서윤아. 처음으로 이름을 불렀습니다. 하은이가 보낸 선물이구나. 내 새로운 딸.
서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3년 동안 혼자 짊어졌던 무게가 사라지는 느낌이었죠. 한편 폐공장. 유재우는 마지막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20명의 부하들이 무기를 점검했죠. 오늘 밤 모든 걸 끝낸다. 재훈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피로가 보였어요. 형님, 정말 괜찮으세요? 부하가 물었습니다. 왜? 그냥 형님이 지쳐 보여서요. 재훈이 창밖을 봤어요. 15년. 복수만 생각하며 살았던 시간이었죠. 미선아, 이게 정말 내가 원한 거였을까? 잠시 망설였지만 이미 너무 멀리 왔어요. 출발한다. 밤 11시 북촌 한옥 저택. 고즈넉한 한옥이 달빛 아래 잠들어 있었습니다. 서윤과 회장이 막 도착했어요. 여기가. 서윤이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하은이가 자란 집이요. 회장이 대문을 열었어요. 넓은 마당과 정갈한 정원이 보였죠. 저쪽이 하은이 방이요. 그대로 두었지. 두 사람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서윤은 하은의 방 앞에서 멈췄어요. 문을 열자 시간이 멈춘 듯한 공간이 나타났죠. 벽에는 사진들이 가득했어요. 군복을 입은 하은, 웃고 있는 하은, 어린 시절의 하은. 대위님. 서윤이 사진을 만졌습니다. 따뜻한 추억이 밀려왔어요. 그때였습니다. 창밖에서 소리가 났어요. 서윤의 몸이 긴장했죠. 회장님, 위험해요. 뭐? 누군가 왔어요. 많이. 서윤은 회장을 안전한 곳으로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밖을 살폈어요. 검은 그림자들이 담장을 넘고 있었죠. 유재훈의 조직이었습니다. 이렇게 빨리. 서윤이 이를 갈았어요. 준비할 시간이 없었죠. 쿵. 대문이 부서졌습니다. 유재훈이 들어왔어요. 그의 뒤로 부하들이 쏟아져 들어왔죠. 박진혁? 나와. 재훈의 외침이 밤하늘에 울렸습니다. 서윤이 마루로 나갔어요. 여기 있어요. 또 너군. 재훈이 비웃었습니다. 오늘은 비키는 게 좋을 거야. 안 돼요. 서윤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첫 번째 부하가 달려들었습니다. 서윤은 마루의 좁은 공간을 이용했어요. 상대의 공격을 피하고 발목을 걸었죠. 부하가 마당으로 떨어졌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가 동시에 공격했어요. 미닫이 문을 방패로 썼습니다. 문이 부서졌지만 그 틈에 한 명을 제압했죠. 정원으로 나갔어요. 큰 나무를 중심으로 움직였습니다. 부하들이 서로 부딪히게 만들었죠. 돌을 던져 주위를 끌고 뒤에서 공격했어요. 하지만 적이 너무 많았습니다. 서윤의 체력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숨이 거칠어졌죠. 이제 끝이야. 재훈이 다가왔습니다. 서윤은 뒤로 물러났어요. 박하은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재훈도 따라 들어왔어요. 여기가 그녀의 방이군. 재훈이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군복, 훈장, 사진들. 훌륭한 군인이었나 보군. 최고의 군인이었어요. 서윤이 말했습니다. 두 사람이 대치했어요. 재훈이 주먹을 날렸습니다. 서윤이 막았지만 밀렸어요. 벽에 부딪혔죠? 으윽. 재훈이 목을 잡았습니다. 미안하지만 끝내야겠어. 서윤이 발버둥 쳤어요. 하지만 힘이 빠져가고 있었죠. 그때 군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하은 대위의 군복. 갑자기 힘이 솟았어요. 서윤이 재훈의 팔을 비틀었습니다. 크악. 재훈이 놓았어요. 서윤이 일어섰죠. 대위님의 방을. 더럽히지 마세요.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서윤의 공격이 거세졌어요. 주먹, 발차기, 팔꿈치. 모든 기술을 쏟아부었죠. 재훈이 밀렸습니다. 그때 문이 열렸어요. 박진혁 회장이 들어왔습니다.
그만 모두가 멈췄어요. 회장이 재훈을 봤습니다. 유재훈 씨, 박진혁? 미안하오. 뜻밖의 말이었어요. 재훈이 놀랐죠. 뭐, 당신 아내 유미선 씨에게 진심으로 사과하오. 회장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모두가 충격에 빠졌어요. 대한제약 회장이 무릎을 꿇은 거예요. 법적으로는 문제 없었지만 한 사람의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당신 고통을 이해하오. 회장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나도 딸을 잃었소.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알아. 재훈의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는 내 딸이 보낸 마지막 선물이요. 제발 이 아이만은. 회장이 서윤을 가리켰어요. 재훈이 칼을 들었습니다. 회장을 향해 걸어갔어요. 서윤이 막으려 했지만 회장이 제지했죠. 괜찮아. 재훈이 회장 앞에 섰습니다. 칼을 들었어요. 그리고 툭 칼을 떨어뜨렸습니다. 당신도 나와 같았구나. 재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딸을 잃은 아버지. 그 고통?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울기 시작했어요. 미선아, 미안해. 이렇게 살아서 15년간의 증오가 무너졌습니다. 복수의 허무함을 깨달은 거예요. 이제 그만하고 싶어. 경찰 사이렌이 들렸습니다. 재훈이 일어났어요. 가겠소. 부하들에게 손짓했습니다. 모두 물러났어요. 박 회장, 재훈이 돌아봤습니다. 딸을 소중히 여기시오. 후회하지 않도록. 그리고 떠났어요. 경찰에 체포되는 것을 받아들였죠. 한 달 후, 대한제약 임원회의실이 웅성거렸어요. 박진혁 회장이 일어섰습니다. 오늘 특별한 발표가 있습니다. 모두가 조용해졌어요. 강서윤 씨를 특별 보좌관 겸 이사로 임명합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서윤은 믿을 수 없었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죠. 새 사무실. 서윤이 책상에 앉았어요. 박하은 대위의 사진을 꺼내 놓았습니다. 대위님 약속 지켰어요. 미소를 지었어요. 주말 국립묘지. 서윤과 진혁이 함께 왔습니다. 박하은 대위의 묘비 앞이었어요. 하은아. 진혁이 말했습니다. 아빠가 늦었지. 미안하다. 그리고 고맙다. 좋은 동생을 보내줘서. 서윤도 말했어요. 대위님, 이제 저희는 가족이 됐어요. 두 사람이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어요. 저녁 한옥 저택. 식탁에는 된장찌개가 놓여 있었어요. 서윤이 만든 거였죠. 하은이가 좋아하던 맛이네. 진혁이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진심 어린 웃음이었어요. 대위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두 사람이 마주봤습니다. 가족이 된 두 사람.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빛났어요. 하늘에는 별이 반짝였죠. 서윤이 생각했습니다. 대위님 감사해요. 저에게 새로운 가족을 주셔서 이제 외롭지 않아요. 회장님도 저도. 따뜻한 밥상, 따뜻한 대화, 따뜻한 마음. 이것이 하은이 남긴 진짜 선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이어준 기적.